자, 이제 조합 유형 마지막으로 2개 남았어.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자, 뽑아서 나열.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기존에 나열하는 문제를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냥 OP2라고 표현했었잖아. 그럼 얘를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면 얘는 하나의 그룹에서 이만큼을 뽑아서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할 거는 그룹이 2개 이상이야.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룹에서 뽑고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는 것 중에서 얘는 그룹이 2개 이상 주어져 있을 때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 있고 그 중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을 뽑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뽑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남학생 5C이고 여학생 4C 1이죠. 근데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세운대요. 자, 그럼 뽑았다는 인원이 총 3명이니까 그럼 3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의 가지수 3팩을 따로 곱해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뽑는 방법의 가지수랑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얘는 2가지 이상의 그룹을 뽑았을 때 뽑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 곱해주면 경우의 수가 전체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문제들 좀 볼게요. 첫 번째 거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문제. 얘는 총 9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로 비밀번호를 만든대. 짝수 2개랑 홀수 2개로 이루어진 비밀번호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그럼 이제 1부터 9까지 중에서 짝수를 찾아보면 2, 4, 6, 8. 그 다음에 홀수를 찾으면 1, 3, 5, 7, 9.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짝수 2개랑 홀수 2개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 홀수 5개 중에서 2개 선택. 자, 그러면 선택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열할 거야. 자, 왜냐하면 비밀번호라는 것 자체가 숫자 4개가 순서 바꾼 걸 다른 걸로 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의 가지수는 4C2 곱하기 5C2 뽑은 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4자리를 나열하니까 4팩 따로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문제도 볼게. 자, 옆에 있는 문제 보시면 이제는 줄이 다르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특정 인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뭐냐면 남자 2명, 여자 3명이 2줄로 서서 사진을 찍을 거야. 근데 앞줄에는 2명이, 뒷줄에는 3명이 서야 돼. 근데 앞줄과 뒷줄에 남자, 여자 들어가는 수를 정해놨어. 앞줄에 남자 1명과 여자 1명. 그러면은 뒷줄에는 이제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되겠죠? 누구를 먼저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얘는 앞줄과 뒷줄은 이미 인원수가 다르니까 앞줄을 세우고 뒷줄을 세워도 되고 뒷줄 세우고 앞줄 세워도 상관없어요. 자, 앞줄을 먼저 세울게요. 자, 남자 1명하고 여자 1명을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얘는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2C1에 3C1이 되는 거죠. 2가지, 3가지. 자, 그런데 남녀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나열을 할 거지. 그럼 나열하는 방법 2명이니까 2팩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앞줄에 설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2C1, 3C1 곱하기 2팩이 되겠지. 따라서 2, 3, 2, 14가지, 12가지. 자, 그럼 이제 뒷줄 볼게요. 뒷줄은 어차피 3명이잖아. 그럼 3명이 나열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3명을 그대로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니까 3팩이 되죠. 앞줄을 정해놨으니까 뒷줄은 자동으로 3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러므로 12 곱하기 3팩이니까 72가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뽑아서 나열하는 거 이 중에서 2가지가 똑같은 유형인데 원래는 왼쪽 거를 선생님이 풀어주면 오른쪽 거 너희한테 풀라 그랬거든? 어제 수업에서는. 근데 지금 오른쪽 거는 시간 관계상 내가 지금 풀어주진 않을 거니까 왼쪽 거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오른쪽 건 너희가 자발적으로 풀어봐봐. 왼쪽 거. 자, 왼쪽 거 보시면 얘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 공연.
근데 독창, 중창, 합창팀이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자, 팀이 독창 팀이 두 팀이지만 이 두 팀 안에서도 팀이 서로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7팀으로 봐야 돼. 그 중에서 가족권 볼게요. 가족권. 1부 독중합 순으로. 자, 2부 독중합 순으로. 자, 공연 순서를 정하는 방법. 자, 여기 사람이 이미 1부랑 2부의 순서는 정해놨어. 1부는 독, 중, 합.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독창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하고 중창 두 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합창에서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순서가 이렇게 그냥 자동 배열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동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뽑는 것과 즉시 얘는 순서를 정해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이니까 2C1, 중창도 2C1, 합창은 3C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부에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12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2부. 자, 2부는 독, 중, 합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독창과 중창은 순서가 자동으로 배열이 되지. 그렇지만 합창 둘은 나열이 돼야 되잖아. 그지? 합창팀 중에 누가 더 먼저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독창팀, 이제 독창팀이 한 팀 남았죠? 한 팀 중에 한 팀 선택하고 중창도 한 팀 중에 한 팀. 그리고 합창은 이제 두 팀이 나열되는 거니까 2팩. 따라서 2부의 방법의 가지수는 그냥 2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따라 전체 1부와 2부 연달아 가서 순서 정하니까 순서 정하는 방법 24가지. 자, 지금 이 문제가 설명 들었을 땐 별로 어렵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문제 사실 모의고사 4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얘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중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자동 배열되는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볼 거야. 자, 첫 번째, 10명의 학생 키가 서로 다른데 3명을 뽑아서 배열을 한대요. 키가 큰 학생부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차피 키가 다르거든. 그래서 10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였다고 봤을 때 내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3명을 뽑아. 예를 들어서 3번과 7번과 10번을 뽑는다 볼게. 그럼 얘네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뽑는 방법 자체가 배열하는 방법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뽑는 순간 자동 배열이 되죠. 그럼 자동 배열이 되니까 방법의 가지수는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10C3이 되는 거지. 자, 얘는 키가 큰 순서대로 보고 키가 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문제가 되면 조금 어렵게 너희가 느껴질 수 있거든. 그 밑에 문제 좀 볼게요. 자, 밑에 문제 보시면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해서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쓴대.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무작위로 하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수부터 A1부터 A7까지 이름을 붙였다는 소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A2, A3, A5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도 A1과 A4가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야 돼. 자, 그러면 A1, A2, A3, A4, A5, A6, A7까지 썼을 때 이 중에서 뽑기만 했을 때 자동 배열돼야 되는 게 2, 3, 5 얘네들이죠. 2, 3, 5는 이 중에 내가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돼. 자, 3개를 선택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3, 5를 선택했다. 그럼 당연히 A2가 A3보다 크고 A5보다 크니까 얘는 A2가 5고 A3은 3이고 A5는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개만 그냥 선택해버리면 순서는 그냥 자동 배열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개를 선택하면 얘는 자동 배열된다. 자동 배열.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랑 똑같단 거야. 마찬가지 A1과 A4도 A1과 A4를 내가 뽑았는데 A1이 더 큰 수여야 한대. 그럼 그렇게 되는 것도 내가 남은 2개를 뽑았을 때
두 개를 선택했는데 그게 만약에 2하고 7이 뽑혔다 그러면 A1이 7이고 A4가 2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도 뽑는 즉시 자동 배열. 자, 그럼 좀 뽑는 즉시 자동 배열이고요. 그럼 남아있는 A6과 A7은 다른 조건이 없어. 그럼 얘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얘는 그냥 나열이죠. 그러니까 A6이랑 A7에 내가 만약에 3하고 6을 뽑았다고 칠게. 그러면 36이어도 되고 63이어도 되는 거니까 얘는 단순 나열 2팩. 자, 그러므로 전체 방법의 가지수는 처음에 3개를 선택하는 거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열하는 건 전혀 서로에게 순서 영향을 안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마구 곱해도 돼요. 자,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 선택,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선택, 이렇게 두 번 한 거야. 마지막에 나열 2팩.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험은 사실상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이제 L3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 있는 이 자동 배열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개념으로 많이 나와. 자, 327번부터 볼게요. 자, 327번 보시면 얘는 X집합의 원소 5개, Y는 원소 7개가 있어. 그랬을 때 F2가 5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을 거야. 그럼 우선은 먼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2, 3, 4, 5, 6, 7. 자, 그랬을 때 F2는 5로 대응이 돼야 된다.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나 조건에 있는 게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X라는 집합 아무거나 두 개를 골랐을 때 얘가 더 크면 함수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만약에 F2가 5에 대응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더 큰 수를 넣으려면 더 작은 수가 대응돼야 돼. 그러면 2보다 더 큰 3, 4, 5 있죠. 그러니까 2보다 더 큰 3, 4, 5는 1, 2, 3, 4 중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고 2보다 작은 1은 6, 7 중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 나 조건에 있는 식은 다른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결론은 X가 달라지면 Y도 달라지는 개념이라서 결론은 이거는 1대1 함수 개념도 있는 거죠. 그죠? 서로 똑같은 거 대응되면 안 돼. 커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응시켜 볼게요. 자, 3, 4, 5부터 가보자. 자, 3, 4, 5에 대응되는 숫자가 그러면 각각 하나씩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1과 2와 4를 대응시킨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3은 4로, 4는 2로, 5는 1로 대응이 돼야 돼. 왜냐면 숫자가 커지면 작은 수에 대응돼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 2, 4가 아니라 2, 3, 4를 대응시킨다고 칠게. 그러면 3은 4, 4는 3, 5는 2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너희는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자동 배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여기 있는 3, 4, 5가 대응되는 방법의 가지수 3, 4, 5가 대응되는 방법의 가지수는 그냥 4C 3인 거죠. 자, 그럼 4C 3은 4C 1이랑 같으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이라는 숫자는 밑에 6, 7 중에 하나면 되니까 얘는 그냥 2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8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런 유형을 정말 잘해야 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유형 328번도 볼게요. 자, 얘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얘도 우선 눈에 띄는 거 먼저 표시해 놓으면 F1은 7에 대응된다. 1은 7이래요. 자, 그리고 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A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서로 다른 거에 대응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다조건을 볼게요.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우리가 대응시켜야 되는 게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2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K가 만약에 2면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 2라는 수는 1이나 2 중에 하나 대응돼야 되거든? 그럼 2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는 두 가지야. 그럼 그 중에 하나에 대응됐다고 칠게요. 그럼 이번에는 3 대응시킬게요. 그럼 K가 3이면 F3도 3 이하야. 그러면은 여기서 1, 2, 3 중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미 1은 대응이 됐잖아. 그러니까 2, 3 중에 대응돼야 되죠. 그러니까 3도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두 가지다. 그럼 만약에 3이 3에 대응됐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4. F4도 4 이하여야 되는데 4 이하인 수 중에 남아있는 게 2하고 4밖에 없거든? 그럼 4도 결국에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두 가지인 거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씩 나오겠지. 그러면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인데 조심해야 될 거 마지막 7. 자, 만약에 5하고 6까지 대응이 끝났다고 칠게. 이렇게. 그럼 이제 7이 대응되는 것은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7은 이미 대응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7은 방법이 한 가지. 그러므로 전체 개수는 이거 다 곱하니까 2의 5제곱, 32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뽑고 나열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뽑고 나열하는 유형은 뽑고 나열할 때 순서가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 뽑는 즉시 자동 배열이 되면 거기다 나열을 곱하는 순간 경우의 수 잘못 구하는 거니까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뽑고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 배열인지 그걸 구분해서 잘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은 그 다음 영상으로 할게. 지금 영상을 길게 찍으면 자꾸 이게 날아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끊고 그 다음